안녕하세요, 포켓님들. 오늘은 보건행정 중에서도 공공보건사업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공공보건사업은 중요도로 치면 한 별 3개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 할 여기 보수지불체계? 여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할 여기 사회보장제도 어떤 게 나오는지 여기도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기서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차근차근 보면서 공공보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지방보건 조직들인데요. 우리 보건소가 첫째였고, 그다음에 보건지소가 둘째, 보건진료소가 맨 막내였어요. 그리고 보건의료원은 뭐냐면 보건소가 좀 병원급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 보건소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개인 의원들 보면은 진짜 경쟁 심하잖아요. 의료 마케팅도 너무 심하고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이 민간 의료 개인 의원들의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의료인들의 개인 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걸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보건소에서는.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그런 국민들도 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쓸데없는 의료비 안 나가게끔 해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국민 건강 증진 아니면 영양 관리 뭐 이런 걸 하면서 보건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이 중요하니까 알아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게끔 이렇게 해주고, 또 보건 취약계층이 있어요. 여성,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건강 유지 증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이런 정신 문제도 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당연히 진료, 건강검진, 특히 만성질환 질병 관리를 해줘요. 여기서 급성질환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급성 아니고 만성이에요. 요런 말장난 조심해 주시고, 또 감염병 예방 관리, 특히 모자보건도 신경 써주고, 또 방문보건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의 병원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첫째인 보건소 형한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보건소 아래에 있는 게 바로 보건지소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시군구에 하나씩 있다면 보건지소는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너무 특수한 막내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다 지역보건법인데 혼자만 농특법, 혼자 특이한 거 가지고 있고요. 리나 의료 취약지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간호사나 조산사 출신의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의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좀 그래도 경미한 의료 행위 정도는 좀 할 수가 있고요. 진찰 검사, 뭐 환자 이송 이런 거 하고 응급 처리도 하고, 또 만성병 뭐 요양지도 관리 이런 거 해주고, 또 모자보건 가족계획 이런 것도 세워주고, 예방접종 뭐 의약품 투여, 그 다음에 기타 뭐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진료소의 특이한 특징을 꼭 알아주세요. 시험 문제에 1차 보건, 1차 보건의료 뭐 이런 걸로 단어가 많이 나오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모르면 좀 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 키워드만 알면 됩니다. 다 A로 시작하는 4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접근성은 뭐냐면 보건소가 있는데 산 넘고 강 넘고 바다 건너서 여기 보건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어요? 이 보건소 아무도 안 가죠. 그럼 어디 가요? 여기 가까운 개인 의원들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료비가 팍 오르고 이 보건소는 아무도 이용을 안 하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접근성,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접근이 돼야 됩니다. 다음은 수용 가능성입니다. 수용 가능성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 보건소를
쉽게 받아들이고 납득을 하고 의원이 더 좋아, 보건소는 꾸져서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보건소도 1차 보건만큼은 우리 기본적인 거는 다 해,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무료나 공짜 치료가 아닌 점은 남기시면 안 됩니다. 1차 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 주민 참여인데요. 아무도 보건소 안 가면 안 되겠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바로 1차 보건의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불 가능성이에요. 지역사회 지불 능력에 맞게 이렇게 가격이 측정돼 있는데, 보건소라고 해서 무조건 공짜 치료는 아닙니다. 다만 의원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또 지역마다 좀 단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지불 가능성, 주민 참여, 그다음에 수용 가능성, 접근성, 요 4가지 요 키워드를 알아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꼽으라면 저는 주민 참여를 꼽고 싶습니다. 이 1차 보건의료는 왜 나왔냐면 우리 건강 문제의 80%는 1차에서 발견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아플 때, 조금 아플 때 그냥 약 먹고 빨리 쉬면 낫는데, 이걸 키워서 수술 가고 막 병원 입원하고 이러면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플 때, 조금 아플 때 미리미리 예방하고 미리미리 발견하자, 이런 취지에서 나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의료 소비자가 가장 최초로 접하는 서비스로 볼 수가 있어요. 일선에서 만난다고 볼 수가 있죠. WHO라고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9가지 내용을 알아주시면 좋은데, 그냥 읽어보시면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알 거예요. 약간 보건소 내용이랑 많이 겹쳐서, 그래서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이런 보건교육도 해주고, 또 식량 공급하고 영양분을 적당하게 섭취를 해야 뭐 비만이나 아니면 너무 영양 결핍 이런 게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바른 먹거리인가 이런 것도 보건교육 해주고, 또 안전한 식수 먹기, 그다음에 손발 위생 이런 거 신경 써주기, 그리고 모자 보건도 해주고, 감염병, 풍토병 예방 관리, 그다음에 적절한 치료, 필수 의약품 공급, 그다음에 뭐 심신장애자나 사회의학적 재활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보건의료를 전달하는 체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어쨌든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 낭비 없이, 그렇다고 부족함도 없이 이렇게 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개인이 보건의료를 고릅니다. 어느 병원 갈지. 그래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내가 의사도 마음대로 고르고 내가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방임형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것도 다 내 책임이에요. 크게 2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병원이. 그래서 1단계 병원은 1, 2차 의료기관이고요. 2단계는 3차 의료기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단계 병원은 아무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2단계로 넘어가려면 의뢰서가 있어야지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단계 병원에는 1차, 2차 의료기관이 있고 2단계에는 3차 의료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 2차 의료기관이 뭔데 하고 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진료기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개인 의원들이에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계속 나왔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우리가 일선에서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1차 의료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의료기관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병원급이에요. 근데 큰 병원은 아니고 그냥 한방병원, 뭐 치과병원, 종합병원 뭐 요 정도의 그냥 간단한 병원. 3차 의료는 뭐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한 병원입니다. 대학병원이고요. 요런 데는 의뢰서 끊어서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의뢰서 없이 가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면 상급 종합병원 근무자, 직장이니까 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시나 아니면 분만 혈우병 환자도 예외적으로는 의뢰서 없이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각각 어떤 게 있는지 알아두셔야 되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자유방임형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아무래도 계속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게 나오다 보니 보건소가 어떤 일을 하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건요원을 훈련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보건시설관리, 의료조사연구,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모자보건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기타 영양관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비만을 방지할지, 아니면 어떻게 먹어야 우리가 골고루 결핍 없이 먹을 수 있는지 등등을 알려주고 교육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을 4번, 5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질병 조기 발견 및 검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고 미리 발견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보건소 업무인지 아니면 그냥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그냥 간단한 국민 건강 증진인지 이런 거를 조금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금연 절주 교육, 홍보 이런 거 통해서 미리미리 국민의 건강 해치는 걸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으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만성질환은 하는데 급성은 아니죠. 노인도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대상자는 맞는데 학대 방지는 아니고요. 정신건강보건 뭐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굳이 현대인이라고 지칭할 필요는 없고 모자보건 쪽으로 보면 좋은데 미수가 치료 여기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리고 여기서 1차 보건에 뭐 기본적인 개념은 배경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차 보건이 왜 생겼는지 어떤 배경인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특수한 질병 아니에요. 일반적인 건강관리, 일반적인 질환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거 맞아요. 그게 1차 보건 맞는데 최고 수준 아닙니다. 최고의 의료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절한 의료를 받게끔 하는 거지 막 진짜 VVIP의 의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 아니고 민간 의료랑 거리가 멀죠. 가장 중요한 거 지역사회, 지역사회 주민 참여 이런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자원, 기술 등을 활용해가지고 이 지역사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1차 보건의료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배경이 또 뭐냐고 하면 이것도 위에랑 비슷한 문제겠죠. 최고의 의료 혜택 아니죠. VIP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의료 혜택이고요. 병의원 중심 아닙니다. 노인 인구가 감소해서 1차 의료가 생긴 게 아니고요. 그리고 현대에는 또 오히려 노인 인구가 늘고 있죠. 그 다음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뭐 비전문화가 아니고 의료가 불균형으로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니까 누구나도 골고루 의료 혜택 받도록 하자. 이게 바로 1차 보건의 취지이자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보건 의료 사업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아까 제일 중요하다는 키워드 바로 보이시죠? 지역사회 주민 전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많이 와줘야 됩니다. 1차 의료보건기관이 아닌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개인 의원들 있었죠. 의원, 치과의원, 한방의원 이런 개인 의원급이랑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애들이 1차 의료였습니다. 그러면 2차는 누구였냐면 그냥 종합병원이 2차였어요. 그리고 3차가 대학병원이었죠. 그래서 우리 1, 2차는 1단계고 3차가 2단계여서 우리나라는 1, 2 이렇게 2단계로 돼 있고 차수로는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요거까지 시스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학병원이 바로 3차죠. 그러면 1차 보건의료의 개념하고 뭐 조건으로 옳은 거 다 비슷한 건데요. 질 높은 치료를 위해 예방보다 치료가 아니라 치료보다 예방을 더 중시하고 있죠. 의료 수가가 무조건 높으면 안 되고 지불 가능해야 됩니다. 전문 인력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 참여가 지역 주민이 중요했고요. 뭐 특수한 책이 아니고 보편적인 의료를 신경 쓰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이 잘 참여하는 게 이게 의료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 누구나 평등하게 보편적인 거, 기본적인 진료는 다 받게 해주자. 이게 1차 보건입니다.
그래서 1차 보건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재정이야 충분하면 좋죠. 그다음에 전문적인 보건 의료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기보다는 얘는 이제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런 게 있으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1차 보건의료의 개념 비슷한 문제죠. 특수한 전문성 찔 필요 없고 보편적인 예방, 건강관리 요런 걸 위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보편적인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급 의료기관에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특수질환 아니고 보편적인 질환이고요. 의료 취약지뿐만 아니라 뭐 서울이든 제주든 대구든 부산이든 전체적으로 국민이라면 다 비슷한 진료 받게 해주자. 요런 게 1차 보건의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1차 보건의료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아까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죠. 여기 9가지 사업이 아닌 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지방 풍토 예방 관리 요런 게 필요하겠고 모자 보건 있었고요. 식량 공급 영양 증진 있었고 안전한 식수 위생 관리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피임기구 공급을 통한 인구 정책 요런 거는 여기랑 거리가 멀죠. 우리 보건소를 세우기 위한 1차 보건 의료를 위한 4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접근성, 그 다음에 수용성, 그 다음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 다음에 지불 가능한 의료 수가 이런 게 있었고요. 이용성은 아닙니다. 해서 이 각각이 어떤 건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섬 지역에서 보건소 가려면 육지로 나가야 돼요. 그럼 배 타고 나가야 되고 너무 힘들죠. 그럴 때 어떤 요소가 빠졌는지, 뭐가 부족한 건지 보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죠. 보건소 한번 가려면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그래서 접근성이 부족하다 볼 수 있고 수용성은 뭐예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당한 의료, 보건소에 가면 질이 떨어져서 안 돼. 무조건 의원 병원 가야 돼. 이런 거 아니죠. 보건소에도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 주민의 참여 정말 중요했고요. 지불 가능성. 지불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충분히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부담스러운 의료수가 절대 아니겠고요. 그다음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시골 지역에서 1차 보건 의료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때 만들어진 특수간호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어디서 세워요?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만의 특별한 직업이 있다고 했죠. 이게 바로 뭐였냐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었습니다. 간호사나 조산사 출신의 요런 전문 인력을 공무원화 시켜가지고 약간 의사는 아니지만 이 섬 지역에 한해서는 좀 약간의 의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요런 특수한 형태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